혹시 영업 실적이 좀 안 좋다고 바로 잘릴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직장인분들이 마음 한구석에 이런 불안감 갖고 계실 텐데요. 오늘 실제 판례를 통해서 법원이 제시하는 저성과자 해고의 명확하고 현실적인 기준이 뭔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통보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정말 눈앞이 캄캄하겠죠. 그런데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누군가에게 벌어졌던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1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일해온 베테랑 자동차 영업사원 A씨입니다. 그의 사례를 통해 저성과자 해고를 둘러싼 핵심 쟁점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A씨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 상황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한때는 판매왕 소리까지 됐던 그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해고 대상자가 된 걸까요? 이 화면을 보시면 A씨의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죠. 입사 초반에는 이달의 판매왕 타이틀까지 거머쥐었던 분인데 최근 3년 내리 인사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거예요. 계속되는 경기 침체도 있었고 회사 방침이 갑자기 바뀐 것도 컸죠. 회사가 갑자기 칼을 빼든 겁니다. 위기 극복이라는 이름 아래 엄청 빡빡한 성과주의를 도입한 거죠.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판매 목표를 막 던져주고 심지어 취업 규칙까지 바꿔서 목표 달성 못하면 해고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A씨가 안타깝게도 그 첫 번째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회사가 해고하기 직전에 A씨한테 역량 향상 교육이란 걸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이름만 교육이지 사실상 사람 망신주기였던 거죠. 하루 종일 빈 회의실에 가둬놓고 두꺼운 매뉴얼이나 베껴 쓰게 하고 반성문 같은 걸 쓰게 했으니까요. 자, 이런 모욕적인 교육이 끝나고 3개월 뒤 회사는 결국 A씨를 해고합니다. 여기서 바로 질문이 나오죠. 과연 이 해고 정당한 걸까요? A씨 입장에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 목표 자체가 말이 안 됐고 교육 받는다고 영업도 못하게 해놓고 실적을 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외친 거죠. 사실 들어보면 A씨 말이 다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회사는 딱 잘라 말합니다. 우린 회사 규칙대로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회사가 자기들 규칙에 써놨다고 해서 그냥 마음대로 직원을 자를 수 있는 걸까요? 자, 이제 이 사건을 법원으로 가져가 보죠. 과연 우리 대법원은 이런 저성과자 해고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 기준. 대법원이 아주 못을 박아놨어요. 그냥 남들보다 실적 좀 낮다, 인사평가 점수가 안 좋다, 이런 것만으로는 해고 사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법원이 말하는 건 정말 현저하게 능력이 부족해서 도저히 이 일을 시킬 수가 없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못하는 거랑 아예 못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죠. 두 번째 기준은 더 중요해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한다.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그 회사 안에서만 통하는 규칙이 아니라 우리 사회 상식선에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이 얘기를 다른 회사 다니는 친구한테 했을 때 그 친구도 와, 그건 너무했다 라고 할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과정의 공정성. 법원은 회사가 직원을 평가할 때 기준이 공정했는지,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데 직원이 나아질 수 있도록 회사가 진짜 교육을 시켜주고 기회를 줬는지를 아주 꼼꼼하게 따집니다.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교육했잖아, 이건 절대 안 통한다는 거죠. 이게 딱 학교 생각하면 쉬워요.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시험 한 번 못 봤다고 성적 꼴찌라고 바로 퇴학시키지 않잖아요. 그쵸? 왜 성적이 떨어졌는지 선생님이 상담도 해주고 보충 수업도 시켜주고 기회를 먼저 주잖아요. 법원은 회사도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아주 명쾌하죠? 자, 그럼 지금까지 본 대법원 판례들을 싹 모아서 저성과자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받으려면 어떤 까다로운 관문들을 통과해야 하는지 딱 4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저는 이걸 공정한 해고의 4대 관문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회사가 이 4가지 질문에 전부 네 라고 자신 있게 답해야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첫째, 평가 공정했나? 둘째, 능력 부족이 정말 심각했나? 셋째, 나아질 기회를 충분히 줬나? 마지막 넷째, 이 모든 걸 다 했는데도 도저히 희망이 없나?
이 4개의 문을 다 통과하는 거 생각보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 다시 A씨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애초에 달성도 못할 목표를 줬으니 공정한 평가가 아니었을 거고 그냥 앉아서 베껴쓰기만 시킨 건 개선의 기회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A씨 해고는 이 4대 관문에서 이미 탈락인 거예요. 법원에 가면 이건 거의 100% 부당해고 판결이 나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혹은 내 주변 동료가 이런 황당한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지키기 위한 아주 현실적인 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근로자분들, 부당한 평가를 받으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이나 대기 발령 같은 거 받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꼼꼼하게 다 기록해 두세요. 이게 나중에 엄청난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요, 단순히 실적 숫자만 보지 말고 좀 더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요. 해고는 진짜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다른 부서로 보내보는 노력이라도 먼저 해야 법적으로도 문제가 안 생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결론입니다. 회사에서 성과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법원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성과를 관리하는 그 과정이 단순히 직원을 잘라내기 위한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 그 안에 사람에 대한 존중, 그리고 합리적인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는 성과와 사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지금 어디쯤에 서 있는 것 같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이나 경험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